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산의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프랜차이징 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1800년 초반에 프랑스에 있는 에서부터 유래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미국 남부의 텍사스와 그 알라바마 그쪽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800년 중반 정도에 시작된 개념이고, 로얄티라고 해서 관가에 어떤 허락을 받고 내는 돈, 그것이 이제 로얄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것을 보시면은요, 인트로 있고요. 인트로 있고,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논의, 테이크어웨이 해서 신기시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한 7강 정도에 걸쳐서 나올 내용인데요. 프랜차이즈의 정의, 규제, F2라는 거는 가맹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가맹 점주들 에서 보시면 되고, 적용 복격. FR이라는 거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서요. 그 가맹 사업 본부입니다. F2는 가맹 점주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그 프랜차이즈가 처음 나왔다고 보이는 미국의 남부의 경우에 FDD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다. 내용은 매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허위가상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예치 및 반환, 그다음 불공정 거래 여러 가지 있고요. FA 종료 갱신, 그다음 해지 제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퍼 있고요. 가맹점 이전. 그다음에 사업주 가맹 점주님들이 경업 금지 나와 있고요. 상호 상표, 부정경징,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중재, 소송, 영업비밀 침해 등을 알아보도록 하고, Vicarious Liability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따로 떼서 강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결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란 어떤 걸까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요, 그 IFA라고 해서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인데, 그 franchising is a method of distributing products or services 라고 합니다. The product 또는 서비스를 distributing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던킨 도너츠나 H&R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H&R 블럭이 이 캐나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세무서 서비스를 해주는 캐나다, 이게 미국에도 있거든요. 저도 H&R 블럭에 가서 미국 세무 신고할 때 H&R 블럭에서 서비스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거고요. 던킨 도너츠는 프로덕트죠. 도너츠라는 거, 그런 것을 디스트리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팅 하는 방법이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요, 프랜차이즈는요, 디스트리뷰션 앤 프랜차이즈라는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같이 프랙티스가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Two different types of franchising relationship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예시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찜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니까 대전 유천점, 파주 운정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끝도 없는 두찜의 열기, 벌써 400호점 계약 임박
이렇게 나와요. 400개, 점주분들이 400개 정도, 400분 정도 계신가 봐요. 네, 그렇게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매출해서 같이, 거기의 6%, 뭐 이런 식으로, 로열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급여를, 그 로열티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정확한 매출액을 각 점포마다 본사가 집계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 막 현금으로 받고 매출 보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서로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정해진 로열티만 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스가 정확히 잡혀서 매출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베뉴의 6%, 5.9%인 데도 있고요. 이렇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포스를 속여서 레베뉴를 속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를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잘 그 가맹점주의 종업원들이 어떻게 매출을 숨기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를 방법을 거꾸로 어떻게 탈법을 하는지까지도 알거든요.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콘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프랜차이즈죠. 그러니까 미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던킨 도너츠가 있죠. 던킨 도너츠 있고요. 던킨 도너츠가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베스킨라빈스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같은 그룹에서 하는 거라서 미국에서 골드짐이라고 있는데요. 금 체육관 뭐 이런 건데 골드짐 지금 여기서 CEO 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기존의 회사에서 같이 C-스위트 그죠? 임원이었던 분이 골드짐으로 더 영전해서 가셨는데 골드짐 있고요. 캠드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become part of the world's best carpet cleaning brand예요. 여기서 캠드라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그 점주들이요. 그 브릭앤모르타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떤 딱 이렇게 뭐 이런 건 브릭앤모르타 비즈니스라고 해요. 딱 이게 딱딱 있는 거.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그 차가 프랜차이즈 하는 업장입니다. 그래서 차를 팝니다. 거기 안에 모든 카페 클리닝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재산이에요. 여기는 트랜스퍼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차를 사고 파는 겁니다. 점주가 바뀔 때. 캠드라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 클리닝 업체입니다. 제가 여기 FDD 캠드라이를 제가 FDD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만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초벌 구이하고 위에서 두세 분 더 있었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뭐 로우 코스트 프랜차이즈부터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뭐 짐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요, 리테일도 있고요, 샌드위치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요, 스토리지도 있고요. 스토리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남미 가거나 이제 미국 가면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런드리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ATM도 있잖아요. 그것도 프랜차이즈로 봅니다. ATM 기계 두는 것도. 네. 자, 보면, 두 가지 프랜차이즈 방식이 있다고, 아까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서 봤었는데요. Business Format Franchising이랑 Traditional or Product Distribution Franchising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제 Business Format Franchising이에요. 처음에 사이트 셀렉션을 해주고,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이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할 때 거기서 사이트 셀렉션을 하면 거기서 어프로발이 가고 본사에서 그래 너 거기서 해주세요 라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주고요. 트레이닝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버거킹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한국에서 본사가 전부 다 하는지 아니면 일부 프랜차이즈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제 햄버거 싸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트레이닝 시키죠. 그것이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브랜드 스탠다드.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가 버거킹에서 햄버거 만들 때 빵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굽고 베이크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어떻게 썰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고요. 퀄리티 컨트롤. 거기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느냐 아니면은 잘 닦여 있느냐 뒤에 호스는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고요. 자, 마케팅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되고 자,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서포트 from the franchisor 그 본사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징이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트래디셔널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 프랜차이징은 뭐냐면요. 이 옛날부터 오히려 비즈니스 포맷보다는요. 애초에 프랜차이즈가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가솔린, 그렇죠? 오토모티브, 이것도 딜러십이라고 합니다. 딜러십도 프랜차이즈의 일종인데요. 약간 조금 비슷한데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개념에 들어가서 그래서 프랙티스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해요. 디스트리뷰션, 딜러십, and franchise 해서 한 프랙티스로 묶습니다. 해외에서. 그 다음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해서 이렇게 가솔린 주유 넣는 거 이런 것도 다 프랜차이즈의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률을 볼게요. 한국 법률 우리가 지금 몸이 한국에 있으니까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 품질 기준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하는 것 이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프랜차이즈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영업 표지를 사용하죠.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로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를 하고요. 가맹금 로열티를 지급하고요. 계속적 거래관계죠. 매달 로열티를 내고 매달은 아니고 그것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의 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적 거래관계를 하면서 컨트롤도 해가고 어떻게 그 퀄리티 컨트롤도 해가고 하는지 계속적 거래관계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지위가 이것은 한 나라에서 볼 때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고요.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징 할 때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규정은 들어갑니다. 에어리어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제 간에 있어서는 베스트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스킨라빈스가 한국의 베스킨라빈스한테 판권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베스킨라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모 사업자, 어느 사업자 있죠? 그 사업자는 그 매출액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 베스킨라빈스 미국에 있는 본사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하고 한국에서는 그 베스킨라빈스를 다시 가맹점주를 그 자기 밑으로 또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프랜차이즈 형태가 있고요. 국제 간의 그 거래 안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것도 프랜차이즈 형태입니다. 해서 그 미국 본사와 한국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그 본사 한국 본사와의 관계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관계고요. 한국 내에 있는 한국 그 베스킨라빈스 본사 한국 회사 있죠. 거기랑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 그 관계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부분은 따로 나와 있는 그 제 강의 아마 Vicarious Liability 그쪽 클립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Response Superior라는 거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가맹 본부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분이 제가 예를 들어 가맹 본부고 상대방이 가맹 점주다. 그럼 상대방 가맹 점주에서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넘어졌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문제가 생겼거나 심지어 그 매장 안에서
직원들끼리 성추행을 했거나 이럴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본사인 저한테까지 있을까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Respondeat Superior 관계가 있다고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가맹 점주의 피용자들이 저의 피용자다 까지도 보는 것이 Respondeat Superior이고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 Independent Contractor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Independent Contractor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클립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보시면 프랜차이즈조라고 했죠. 그래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랑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가맹 점주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가 강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굉장히 프랜차이즈조가 마치 악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규제가 가장 없는 나라가 이제 중남미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규제가 가장 없기에 프랜차이즈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저들이 멕시코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서 규제를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규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멕시코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90%가 미국의 가맹 본사에서 멕시코로 나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규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규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제가 강한 주도요, 한국만큼 본사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인이 설립한 마사지샵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마사지샵이 중국인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주까지 이르는 약 100여 개의 마사지 프랜차이저였었거든요. 실질은 이게 프랜차이저예요. 그래서 120개 정도 되는 프랜차이저였고 이거를 제가 중국 친구 프랭크라고 있는데요. 저 미국 대형펌에 있을 때 둘이 했었는데 그 친구는 중국어로 하고 저도 가끔 중국어로 하고 대부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딜을 마쳤는데요. 그 당시에 규제 회피를 위해서 중국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랬어요. 규제 회피를 위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했죠. STD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자 이랬는데 그분들은 리스트 구조를 택했어요. 리스트 구조가 뭐냐면은 원래는 마사지 프랜차이저 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저 구조가 있고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아틀란타 있는 데까지 내가 가서 얘기하게 되면 마사지 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브랜드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로얄티를 받고 그리고 아틀란타주에 FDD를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조지아주는 FDD 등록을 해야 되는 주거든요. 주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100개를 95개를 깔아두고선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죠. 내가 다 임차인을 합니다. 프랜차이저 가맹본부가 임차인을 하고 프랜차이즈들을 서브리스로 깔아요. 그래서 전대차처럼 하는 거죠. 전대차 이것도 꼭 같은 건 아닌데 전대차를 하고 전차인이 임대인인 그러니까 원래 본 임대에서의 임차인인 프랜차이즈한테 임차료에 녹여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임대 계약은 예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내가 밑으로 프랜차이즈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는 40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위로 본래 임대인한테 300만 원을 주고 나는 100만 원 이득이 남는 거죠. 그게 이제 로열티로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FTC 룰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규제를 받지 않고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세이브되는 코스가 어마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클라이언트는 결국 프랜차이즈 구조로 가지 않고 임대차 구조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한국이었다면요. 제2조 6호 다목에 보시면은요. 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도 있어서 이것이 가맹금처럼 포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한국에서 이 구조를 알고 법을 정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것도 프랜차이즈로 보아서 바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까 한국이 가장 규제가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은 프랜차이즈니까 이거 프랜차이즈 등록 FDD 정식 등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제 보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 보스가 전 세계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셨거든요. IFA 체어였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형식이 이것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서블리스 구조물로 이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순간 아주 여기는 형식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지위의 독립성, 인디펜던트 컨텍스트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설명한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저걸로도 1시간 갈 수 있거든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법규, 민법, 상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관규제법, 상표법, 소비자보호법, 부경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조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조 보시면은요. 쭉 그 가맹본부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4호 보시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 지속적 조언과 지원. 그죠? 지속적 조언과 지원인데 받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컨트롤, 지나친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프로텍티드 테리토리라고 하는데요. PT라고도 하고 근데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이걸로도 한 3시간은 갈 수 있는 사실 논점인데요. 자기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 행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맹 사업자가 프로텍티드 테리토리라고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 어느 지역 반경 몇 마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돈을 내고 그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던킨 도너츠를 먹으러 올 때는 나한테 오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6개월 있다가 가맹본부가 헤헤헤헤 하면서 너네 매출 잘 나오더라? 야,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우리 본사가 한 200m 떨어진 곳에 하나 할게.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계약서는 사인은 했는데 저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한 200m 옆에 던킨 도너츠가 또 들어와? 그럼 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자기의 직영점을 그런 식으로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이건 뭐냐면 던킨 도너츠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도너츠 한국의 던킨 도너츠 하시는 분이 내가 도너츠에는 일가견이 있어. 그렇죠. 몇백 개, 몇천 개를 하면 일가견은 당연히 있겠죠. 던킨 도너츠가 아니라 이제는 던컨 도너츠라는 거를 옆에다가 쓱 그 사람 옆에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 사실
매출에 엄청난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본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스템 익스펜션이다. 이거는 시스템 확장이다. 인구 구조가 너무 넓어졌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관계없이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매출이 너무 늘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갑자기 모두 다 시가 옮겨져서 거기에 인구수가 갑자기 막 10배로 늘었어요. 근데 기존에 세종시에 제가 하나만 프랜차이즈를 내줬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10배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시스템 익스펜션이다라고 항전을 하는 거고요, 본사에서. 인크로치먼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프로텍트 테리토리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걸 인크로치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구조고요. 인크로치먼트는 한국의 경우에는 테리토리얼 인크로치먼트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업 지역이 있는데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거를 인크로치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스템 익스펜션이냐 아니면은 인크로치먼트냐 그 두 개를 보셔야 되고요. 그 한국의 경우에는 테리토리얼 인크로치먼트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영업지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이시면 아까 그죠? 자기의 영업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그죠? 근데 사실 이거를 더 보면은요. 그 옆에 다른 가맹점을 더 하나 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주문에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여기에 한국은 테리토리얼 인크로치먼트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영업 지역으로 보면. 근데 이게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 인크로치먼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프로덕트 인크로치먼트라는 거는요. Alternative Distribution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인크로치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뭘 예를 들까요? 제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한번 바꿔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놀분의 보쌈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것이 이제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서초점도 있고 설해마을점도 있고 무슨 점도 있고 무슨 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 Alternative Distribution 채널이라는 거는 슈퍼마켓에서 팔거나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으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놀부보쌈을 프랜차이즈로 해서 500개를 가맹을 줬는데 어느 날 가맹본부가 야 놀부보쌈 너무 잘 되니까 나 인터넷 탑 판매할래. 아니면은 슈퍼마켓에 그날 놀부보쌈 싸게 팝니다. 이러면서 보쌈을 10,000원에 딱 포장을 해서 편점에서도 만나보세요. 이러면서 하면 기존 놀부보쌈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맹본부 쟤 미쳤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가맹을 해놓고선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놀부보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XX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바로 프로덕트 인크로치먼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냐면 서비스 인크로치먼트는 예를 들어서 드럭스토어에 필름 프로세싱이 있는 거예요. 약국에 보시면 해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약국에 가실 때 필름 만들어줍니까? 사진 찍어줍니까?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CVS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드럭스토어 큰데 그 옆에 필름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드럭스토어 프랜차이즈고 필름 프랜차이즈인데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갑자기 드럭스토어에도 옆에 필름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해주면 그 필름을 한 그 프랜차이즈들은 다 망하는 거죠. 망한다기보다는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을 서비스 인크로치먼트여서 그것도 디벨롭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인크로치먼트다. 그래서 영업지 침해는 반드시 지역적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 인크로치먼트도 있고요. 서비스 인크로치먼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다방, 커피 같은 거는 밖에도 많죠. 근데 그거는 왜 팔아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프로덕트 인크로치먼트가 발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스타벅스가 있더라도 그것은 본사에서 하는 직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그 슈퍼마켓에 팔더라도 피해보는 가맹점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인크로치먼트가 없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던킨 도너츠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논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맹 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있는데요. 제6조 이렇게 있는데요. 6조를 보시면 뭐 적절한 품질 기준 준수도 있고요. 9호 보시면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 양도 금지인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못하게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비밀 누설 금지.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영업 표지에 대한 제3자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대한 영업 표지 침해 사실의 통보와 금지 조치의 적절한 협력. 그래서 이거는 가맹점 이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따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 또는 수원 저희 사무소 2개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인데 모두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시고 좋은 한 주의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